임명장 이영생, 초등교사의 희망, 의정부 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25 이영승, 23 김은지. 교대를 갓 졸업한 두 청년은 같은 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4, 5년 차가 된 2021년엔 5학년 3반과 4반 담임을 나란히 맡았습니다. 그해 6월, 김은지 선생님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12월엔 이영승 선생님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초임 교사는 첫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김은지 선생님은 발령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서로 뺨 때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애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뒤로 집에 와갖고 자기 침대에 앉아가지고는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사직서를 냈지만 학교는 만류했고 담임 대신 음악 전담 교사로 발령했습니다. 소프라노가 킵니다. 이제 셋 다 키고 있겠죠? 하지만 1년 뒤부턴 다시 담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퇴근해서도 이제 학부형들한테 전화 받는 것도 수시로 받거든요. 애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화 받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의 폭력, 수업보다 어려운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병은 깊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체육 전담이라도 상관없다. 혼자서 견뎌내던 고통을 이렇게 일기에만 남겼습니다. 이때는 이미 우울증이 이제 발병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담임 맡는 거를 아주 굉장히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었어요. 정신과 치료와 몇 차례의 병가. 하지만 5학년 담임을 맡은 지 4개월째. 김은지 선생님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자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학교 문제다고. 다른 얘기 일체 없었어. 학교 문제 뭔데? 여러 가지다. 이영승 선생님도 부임 첫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테트피를 자르기로 하는데 어떤 애 하나가 손을 다쳤어. 그러니까 이 학부모한테 또 시달렸어. 뭐 창경수술을 해야 되느니. 이듬해 휴직하고 군입대를 했지만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학교는 입대한 선생님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군대까지 전화하고 학교에서 그랬다니까요. 연락하라고. 이에 대한 해결을 하라고.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5학년 담임을 맡은 2021년 동시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급에서 따돌림 같은 것도 있어서 상담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반이 한 명이 장기 결석을 한 애가 있어요. 학교에 안 나오는 한 학생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400건에 달합니다. 학생을 안 보내니까 실시로 통화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분이 또 호락호락하게 예예 할수 리도 없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 부모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조를 짜게 하지 마라. 익명 채팅창으로 공격을 받는다.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도 담임 몫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학부모는 교감을 만난 뒤 직접 교실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얘만 이렇게 당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그거 아시면서도 왜 맨날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하셨냐. 제가 요구한 건 단 하나였어요. 공개 사과해달라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시키는 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학폭위를 열겠다며 화를 내는 학부모에게 죄송하단 말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욕은 안 했지만 엄청 화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럼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다만 하고 우리 아이를 버리셨냐고. 그 말에 조금 상처를 받으신 것 같긴 했는데.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영승 선생님은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제 있는 학부모다.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뭐 담임하고 해결하시오. 담임하시오. 초임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MBC 취재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한 사망 원인은 2명 다 단순 추락사고였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5학년 3반 담임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을 학교는 단순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유도 사생활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더라고요. 지나치게 돈밖에 모르는 그래도 또 다해가지고 좋으셨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말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사망 10일 전 김은지 선생님은 자신의 우울증을 기록하듯 일기에 남겼습니다. 2017년 부임 한 달 만에 우울증 시작.
2018년과 19년, 끝으로 2021년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모두 담임을 맡았던 때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도 뭐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항의가 오고 고소한다고 편애한다고. 2020년엔 불안장애 치료 중이라고 사정해 영어 전담을 맡았고 우울 증세도 없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은 당장 학교는 때려 치라고 그랬지. 그런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라고 하겠어요. 6개월 만에 또 발생한 옆반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이번에도 학교는 추락사로 보고했습니다. 유족들에겐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 손실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투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코인은 쉬는 날이 없어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가. 근데 손실을 조금 봤다고 받을만 하지만. 결론은 학교에선 힘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호원초등학교 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유가족은 조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왜 우리 애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장이. 거기서 그렇게 유가족들은 윽박질러 버리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대항을 해요. 두 선생님의 죽음을 교육당국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국회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 교육청의 교사 사망 현황.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28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28명 명단엔 김은지 선생님도 이영승 선생님도 없습니다. 학교는 추락사로 보고했고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단순 사고사로 분류됐습니다. 추락사고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진상조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자살 리스트 거기에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영승 선생님은 아예 사고사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죽음의 사실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진 겁니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이영 선생님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의도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망 사유가 사고 또는 기타로 분류된 선생님은 경기도에만 16명 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최근 5년간 12명의 교사가 우울증 등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살과 별도로 추락사만 4명이 더 있습니다. 사고사도 2명,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된 교사는 15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자살인 경우가 실제로는 몇 명이나 더 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사망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만 봤지 어떻게 사망하셨느냐까지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확인할 의무도 없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목숨을 끊은 초중고 교사는 전국에 100명. 하지만 두 선생님처럼 실제로는 자살이지만 추락사나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빠졌고 전체 학교의 24%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도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저는 세이처 그거 보면서 장소만 다르지 우리 아들하고 똑같구나. 부모한테 시달리는 거나 애들한테 시달리는 거나 관리자들이 무관심하는 거나. 한 초등학교에서 옆반 담임 2명이 목숨을 끊은 건 극히 이례적인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은 은폐되고 아무도 그 이유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런 방치와 무관심은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